가정어린이집 연합회장 양경아입니다.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중계학술대회 패널로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정어린이집의 전문적인 영아보육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해주신 김성화 교수님께 가정어린이집의 현안 문제와 대안을 잘 짚어주신 주제 발표에 대해서 공감과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어제 1주제에서 5주제까지 어린이집 각 유형에서 주장하는 재현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정책적인 쟁점으로 그런 중심으로 4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출생이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지급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 수준에 따라 정부는 해결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올해 영아수당을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라는 지급 계획에 이어서 3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출산 후 1년간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내년에는 70, 후년에는 100만원을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기 시작한 2012년 양육수당을 시작으로 현재 부모급여 지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부모에게 직접 지원을 시작한 지 10년 이상이 되었는데 여전히 출산율은 답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부모 직접 지원이라는 예산 집행에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앞서며 다시 한번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저출산 및 고령화 국민 인식조사의 결과에서도 보면 출산의 어려움은 양육에 드는 비용이 아닌 부모 자신의 자아실현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의 변화, 학령기 교육비 부담, 여성 경력 단절의 두려움이 제일 큽니다. 일부 저소득 계층의 경우는 영아기 양육 비용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났습니다.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의 이용 시 중복으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로 활용하는 저소득 계층의 경우 지원만 받고 아동에 대한 방임 및 학대가 담보가 되는 부정적인 상황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인이 사건 외에 구미 3세 여아 아동학대 사건을 돌아보면 증명이 되며 무조건적인 부모급여 지급은 오히려 기관 및 사회 안전망에 적절한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영유아들이 보호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생의 해결 문제는 실제 투입 비용이 아닌 복합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공공성 확보에 대해 말씀하고자 합니다. 복지부에서 20년 보육통계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에서 영아보육의 72.5%를 담당하고 있고 이를 볼 때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 정부가 캐치프레이즈로 선언한 것이 공정과 상식에서의 화합입니다. 현 정부는 대한민국이 공평하고 정당하며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으나 특히 이러한 상식이 소규모인 가정어린이집에서만큼은 예외를 두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법적 기준에 의한 동일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국공립 법인 직장은 인건비를 지원하고 가정민간은 인건비 미지원으로 차별적인 지원을 합니다. 유보 통합 이전에 보육에서의 차별적인 지원으로부터 통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가정민간 어린이집에도 동일한 인건비 지원부터 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을 배제하는 정책들은 또 다른 부분들로 알 수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고 소규모 특성상 반 구성이 적고 적은 인원의 보육교직원으로 운영되어져 보조교사가 우선 필요한 유형 중에 하나인데 정부는
보조교사 지원 요건은 국공립이나 반수가 많은 대규모 우선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상근교사 내용이 나오면서 지원 조건이 영아반 5개 이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어린이집을 철저히 배제하자는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발제문에도 언급되었듯이 가정어린이집의 현원 수급률도 줄어들고 있는 데다가 최대 정원이 20명인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고려한다면 만 영세반으로 모두 구성되어야지만 상근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는 보조교사 지원 기준에 이어서 상근교사까지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영아수당 인상 및 영세 부모급여 지급 추진 예정으로 영세만 모집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가 선언한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은 더 어려운 소규모의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아가 어느 기관을 다니던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정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정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알다시피 가정어린이집의 원장들은 원장의 수십 가지 고유 업무 외에도 원장의 급여라도 보전받기 위해서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복지부의 3차 중장기 기본계획은 2018년에서 22년까지이고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면 4가지 큰 틀에서 1. 공공성 강화 2. 보육체계 개편 3.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4. 부모 양육 지원 확대입니다. 이 중에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의 방안으로 원장의 보육교사 겸직 폐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나 2022년 3차 중장기 기본계획이 마무리 단계인데도 현재 겸직 해제에 대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복지부도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가정어린이집의 원장 겸직 해제가 당연하다고 여기나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의 특성상 겸직하지 않으면 원장 급여가 나올 수 없는 구조임을 알기에 정부에서 원장의 인건비 지원 예산 투입이 따라야지만 원장의 보육교사 겸직 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갑자기 조용해진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영아보육에 있어서 가정어린이집이 가지고 있는 가정과 비슷한 환경, 근접성 등의 장점과 더불어 안정적인 애착을 위해서는 소규모인 가정어린이집이 적합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부분에는 동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보육사업 안내에서 겸직 교육의 지침을 조속히 제외하고 영아의 안심보육 환경을 위해 원장의 인건비 지원과 더불어 원장의 보육교사 겸직 해제가 절실합니다. 앞서 가정어린이집의 전문적 영아보육을 위해서 인건비 지원 및 원장의 보육교사 겸직 해제를 선결 과제로 강조하는 바이며 이외에도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육교직원의 휴게시간 및 면허차의 보장 및 아동의 안전한 보육 수행을 위해 지원 조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정부가 처음에 약속한 대로 모든 어린이집에 보조교사와 연장교사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동법에 맞추어 희망할 때 면허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의 원활한 수급이 되어야 하는 등 보육교직원의 근로환경 개선으로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보육료 산정에 합리적인 표준 비용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도록 표준 보육료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표준 보육 비용에 물가상승률, 또 어린이집의 원장, 조리사, 상원, 운전수 등의 모든 급여도 반영하여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현실적인 보육료 적용으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직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아동 학대 예방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보육교직원의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억울한 보육교직원이 발생하지 않고 부모의 개인 감정과 허위 고발로 인한 원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학부모와의 분쟁 상황이 발생 시 적절히 중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일 때도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소규모인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현 정부가 선언한 공정과 상식에 맞는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원 회장님께서 가정어린이집 대변하셔서 요목조목 아주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가정어린이집에서 많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말을 좀 해주시면